자,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강의는, 벌써 이걸 왜 켜놨지? 네, 이겁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제목에다가 성공투자를 적어야 되는지를 제가 잘 안 적거든요, 저런 거를.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물건을 사면은 통상 잘 기억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를 곽 실장이 자꾸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에 킹세나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뒤에 들리세요? 안 들려요? 이제 와서 마이크를 킬 수는 없고 제가 소리를 높일게요. 안 들리면 또 말을 하세요. 네. 원래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반드시 오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은 뭐냐면, 뭐든지 하나도 안 가졌을 때는 하나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되게 애착이 가죠? 애착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물건 하나에 애착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빌라를 샀을 때 빌라의 문안짝에 들어가는 비용에도 애착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를 자꾸 즐겨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거를 생각을 하는 버릇이 없어요. 큰 것이. 그래서 큰 것을 생각 안 하다 보면은 작은 명도 비용 얼마 주는 거에도 집착을 하고, 작은 방충망에 얼마 들어가는지도 집착을 하고, 도배 장판비까지도 집착을 합니다.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한 10만원짜리 밥을 늘 사주는 사람은 5만원은 쉽게 여기죠? 근데 친구들한테 생전 밥 안 사본 사람이 2만원짜리 밥 사라 그러면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마음이 작은 사람들은 절대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인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똑같은 짓을 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마음을 깨우쳐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할까요?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던 짓을 여기서도 하려고 그런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게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학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태어나서 집에서 성장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기한테 짠돌이 짓을 하면 자기도 짠돌이를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짠돌이 짓을 또 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전이라고 그러죠. 유전. 그러니까 DNA만 유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살아가면서 생긴 어떤 습관들도 유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좀 큼직큼직한 사고를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버릇을 들일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없구나, 다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경매하기 어렵고, 그러면 내가 살아온 과정을 싹 한번 스크린으로 지금 돌아가 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 집은 짠돌이 부모구나. 또는 우리 집은 그러고 보면은 참 자식한테 잘 썼어. 그래, 나도 내 친구들한테 탁탁탁 써. 요렇게 생각하는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런 게 투자할 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친구들한테 뭘 사는 버릇을 들였어요. 그거는 그 버릇을 들여라고 부모가 시킨 게 아닌데, 그래도 집이 가난하진 않았으니까 생기는 습관이겠죠. 통상 우리가 대통령들 왜 최근에 전 정권들이 감방에 가면 돈에 대한 집착이 보통이 아니죠. 그 집착이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그때 그러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게 청소년기를 살아버리면 이게 돈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생기죠. 그 강력한 집착이 나중에는 이런 왜곡된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으로 정당한 기법을 쓰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기법을 써요. 근데 그 기법이 일정 기간은 좀 되다가 나중에 꼭 결과가 안 좋게 풀리죠. 이렇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경매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내가 1억 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대출을 하지 않고 1억을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출을 내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 마음에서, 내가 평상시 한 달에 20만원까지는 대출해 줘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100을 주려고 하면 미쳐버리거든요, 또.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끼려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가랑이가 찢어져서 피가 나올 때까지 껴라라는 말처럼 끼는 사람이 있다. 같은 1억을 들고 있어도, 대출에 대한 이런 생각에 따라서는 잡는 물건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건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별로 집중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리고 이 친구는 이러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 앞에서 둘이가. 이게 앉은 키가 큰데다가 키도 크죠? 굉장히 앞에서 이러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멀리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 이게 좀 그래요. 여기 둘이서 여기 산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돈이 없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도 성공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출 많이 끼는 거 말고 없어요. 그러면 대출은 누군들 끼는 게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큰 거 하면은 리스크가 있고, 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내가 이제 조금 힘든 길을 갈 수가 있다. 때로는 돈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 과정의 성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마음이 좀 소심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이건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을 진단하시면 돼요. 진단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우선은 이제 스파레주에 대해서 감정평가서에 있는 어떤 사진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하이츠 온천텔. 근데 이 자리가 뭐냐면은 아산의 스파비스 인근에 있습니다. 스파비스는 아산의 이제 온천 단지예요. 관광 특구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옛날에는 뭐 신혼여행 가면 뭐 도곡 온천, 부곡 온천 갔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온천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천이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뭔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 정도는 했고, 이게 처음에는 작은 걸 잡지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도 작은 거를 절대 경시는 안 하는데 돈이 작으면 작을 대로 또 작은 걸 사면 돼요. 그러니까 잡식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작은 거부터 큰 거로 했기 때문에 다시 작은 거로 내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처음에 그 기준에서 투자가 시작되잖아요. 통상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작은 거를 도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 돈을 오버하는 큰 거에 대해서는 또 겁을 먹는 이런 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마음이 자꾸 편식을 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편향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가능하면 넓게 써야 되는데, 그 넓게 적은 데는 작은 건 작은 물건대로, 큰 거는 큰 물건대로 같은 마음으로 유지해야 돼요. 크다고 겁먹을 게 아니고 작다고 경시할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건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큰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큰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물건이 보시면 감정가가 얼마죠? 14억이죠?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자료를 만들면서 본 게, 저는 여태까지 170평인 줄 알았어요. 내가 170평 그랬는데, 170평 치고는 되게 크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267평. 아니, 오늘 처음 알았어. 처음. 계속 170평 그렇고, 이건 750평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비슷하다. 어쨌든. 근데 이제 100평 차이가 좀 납니다. 요런 게 있었고.
여기가 이제 5층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98년에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98년에 이제 탄생된 집이죠. 힘드네요. 98년에 그 사용 승인돼서 우리가 이제 계약한 건 2015년이에요. 그래서 매입 당시에 이제 17년 된 건물이죠. 17년. 근데 17년 중에서 11년 정도가 공실로 있었어요. 11년이. 그러니까 11년 동안 사람이 안 살았던 거죠. 보통 사람이 안 살면 누가 삽니까? 귀신이 사람이 안 살면 귀신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제 매입 당시에 17년 됐었는데 이 당시에 이 집이 이 집주인이 정성을 보통을 들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지하 주차장을 팠어요. 통상 건물은 요즘엔 지하 잘 안 파죠. 지하를 파면은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합니다. 통상.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를 파고 비싼 자재로 지었대요. 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신기한 게 자기가 처음으로 집을 지으면 공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가 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라톤도 그러죠. 오버페이스를 초반에 하면은 꼭 뒤에 가서 안 좋죠. 우리가 쇼트트랙 때 그렇죠. 처음에 세게 달리면은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m를 달린다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그 자기는 선두주자가 1등이 될 사람은 좀 뒤에 쳐져 있죠. 대신 누가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의 힘을 빼주는 선수가 따로 있어요. 막 달려나가면 걔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1등 주자는 뒤에 살살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골인을 하거든요.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대요. 잘 지어놨어요. 튼튼하죠. 그러니까 11년이나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가 물 하나 안 샜던 집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을 두껍게 지어놓으면 장점이 뭡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여기 희한하게 이제 잘 지어놓은 거를 제가 본 거고, 그리고 이 분은 한 집 지어놓고 2년 있다가 주식 투자를 많이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98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딱 보면 IMF 막 올 때 아니에요. 이때 주식을 했었나 보다. 그러면서 폭락을 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데 현금 들어갔지 주식에서 망해버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항상 이 집을 지을 때는 이 사람이 돈이 최고로 전성기 때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치솟다가 순간에도 깔아앉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천화재 기억하시죠? 제천화재 건물도 경매로 사서 3개월 인테리어 하고 오픈한 지 며칠 만에 불나서 사람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부동산이든 재산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산 변동이 없는 제일 좋은 직업이 뭐라 그러죠?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야 나는 큰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망하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말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스타일이 좀 다른 거예요.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5층이고 지하 1층 있고 기계실 있고 옥탑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5층짜리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고 옥탑이 있다. 이렇게 물탱크도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안에 내부 사진이에요. 어떠세요? 1번 너무 탐난다. 2번 귀신 나올 것 같다. 어떠세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간평서에 있는 사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요런 내부들이 가끔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엉망이어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등이 없죠. 이런데 전기 시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요렇게 되면 저부터도 안 땡길 건데 그때는 뭐에 홀렸나 봐요.
요걸 보고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 진짜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인부 몇 명 사서 여기 판넬 대고 여기 좀 청소시키고 도배하면은 깨끗해져요. 그런데 이거를 흐트러 놓으면은 되게 엉망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한 2~3살짜리 방에 놀다가 가면 막 폭탄 터진 것 같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여자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깔끔해지죠?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한 거를 딱 봐도, 아, 이건 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겠다라는 그거를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지저분하다, 아유, 싫다. 이 마음에서 딱 멈추면은 절대 안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 산을 깎아가지고도 그냥 없는 데서 집도 짓는데 이미 지어진 집에 지저분한 건 뭐 별거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살다 보니까 쉽다고 느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객실 내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이때는 이제 그래도 초창기 망했을 때 이미지겠죠? 제가 갔을 때는 더 엉망이었겠죠? 저는 10몇 년 이후에 간 거고, 요거는 처음에 건물이 감정 때릴 때 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죠. 엉망진창.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한 7, 8장 정도 되는데, 표지만 이렇게 긁었어요. 매매 금액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6억 3,200으로 돼 있죠? 아까 감정가는 얼마였죠? 14억 얼마였죠? 그래서, 6억 3천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떨어질 줄 알았어,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공매예요. 경매 같은 경우는 계속 20%씩 차감이 되죠? 그러나 이거는 14억에서부터 10%씩 쭉쭉 몇 달씩, 몇 년 떨어진 거예요. 한 1년, 2년 가다가 한 반 정도 되면, 한 6억 되면은, 다시 1년 묵혔다가 다시 1년 후부터 다시 14억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한 2억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하고 한 달 기다려 봤어. 안 떨어진대. 이 다음에 어떻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대. 예, 절대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최저가니까. 그래서 그냥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보증금은 10%를 내고 어떻게 됐습니까? 잔액은 아래와 같이 정하여 라고 돼 있죠. 그 밑에가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중도로 몇 %씩 내라. 그걸 안 내려면은 잔금은 90일 있다가 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는 90일 이후에 잔금 납부 조건이었어요. 90일. 그러니까 3달이죠. 3달이면은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은 계절이 한 계절이죠. 그러면 한 계절 정도면은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저는. 일단 잡아놓고 보자. 그죠? 야구에서 일단 때리고 달리자. 이게 뭐예요? 히트 앤드 런. 그러니까 히트 앤드 런 전략이 그 벤치에서 나오면은 타자가 집중해서 나만 살기 위해서 타격을 할 때랑 좀 다르게 칩니다. 어떻게 칩니까? 응? 무조건 휘두른다고. 그죠? 빗맞든 어쩌든 무조건 맞춰야 돼. 번트를 대든, 왜냐하면 3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히트앤드런 전략이 나오죠. 그죠? 야구를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한 점이라도 내야 되는 위기 상황이 오면은, 타자한테 주문을 합니다. 야구, 감독이. 그러면서, 야, 좋은 볼, 나쁜 볼을 고르지 말고 우선 때리고 네가 뛰어. 그러면 상대방의 수비수가 어수선해지죠? 어수선한 거야, 얘가. 정신이 어수선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3루에서. 이제 그 전략이고, 그게 이제 그 경매할 때 쓰는 전략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간이 커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큰 거를 잡을 때 통상 먼저 잡아놓고, 계약 잔금을 내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어떤 변수를 기대하는 거죠. 어떤 변수겠어요? 돈이 벌리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제 투자 당시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은 뭐가 있겠죠. 그 생각들을 보자면 그 당시에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고 싶다고 돼 있어요? 응? 큰 거를 좀 하고 싶다. 시시한 거를 하고 싶지 않다. 1번이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왜? 좀 춥죠? 꺼버려요, 거기. 거기 켜져 있어? 나도 막 춥다. 자, 뭔가를 막 하고 싶었어요, 그때. 근데 큰 거를 하고 싶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성격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거 하나 하면 그걸로 그냥 무한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교육생 중에 한 분이 한 2달 만에,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 제 책을 보고 방송도 듣고 킹세나도 와가지고 어떤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두 개 작은 거를 샀는데 그거를 2달 사이에 12개를 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는 책들 보면은 집 채수 가지고 막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살아봤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의 차고에 보면은 그랜저만 20대 있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요? 종류별로 있잖아. 스포츠카도. 포르쉐가 있으면 페라리가 있고, 이렇게 종류대로 가지려고 그러지 어떻게 사람이 그냥 한 차종으로 쫙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또 왜곡된 방향으로 붙다 보니까 일단 내가 한번 해봤어. 좀 안전하죠? 작은 거 해봤더니 안전해요. 자, 한 번 더 하니까 더 쉽네. 세 번째 하면 더 쉽죠? 그러니까 요걸 10몇 개를 해버리는 거야. 자, 이런 방식은 안 좋은 방식이죠.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해줬는데 그 뒤로는 안 오더라고. 삐친 것 같아. 원래 이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듣기 좋은, 그 충어는 귀에 거슬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사생활이 앞에서 이런 건 아니겠지만, 투자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매 실력이 가장 낮은 시점이죠. 그때가. 이제 경매 시작할 때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경매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때가 제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매 실력이 제일 낮을 때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낮을 때니까 낮을 때 내가 가진 자본을 다 소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실력을 쌓으면서 소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 내가 실력이 높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나 실력이 낮을 때 올인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역시 실력이 낮은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종류를 하나로 쭉 가는 방식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변형을 하면서 경험치도 쌓아야 되는 거죠. 작은 거를 10번 한다고 경험치가 2층으로 쌓이진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해를 잘못하셔서 제가 예를 들기를 덧셈만 한 10년 하면 곱셈이 어느덧 알아집니까? 어때요? 곱셈이 알아지지 않죠? 덧셈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곱셈은 모른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덧셈 잠깐 배우고 조금 있다가 곱셈 배우고 나눗셈 배우고 이렇게 가죠. 그런 것처럼 물건이라는 것도 작은 거 해보다가 큰 거 해보다가 쉬운 거 하다가 어려운 거 하다가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똑똑해진다는 거죠.